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오종태 차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금일 설명회 세부 순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방향, 그리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잠시 10분간 휴식 후 2021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처리 지침 및 2021년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보조금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금일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면 하단과 채팅창에 표시되는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시작에 앞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승희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승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한 350분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지자체에서 참여해 주셨고, 업계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에 정부가 갖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올해 주로 우리가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에 대한 보조금 플러스 각종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지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책을 올해 보조금 정책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 4가지 포인트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무공해차를 확산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먼저 차량의 성능을 좀 촉발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전기차, 수소차가 생산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차량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또 그동안에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많이 뛰고 많이 가는 그런 차량들에 대한 것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개선의 효과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가지 기본적인 차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충전소에 대한 내용은 크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됐습니다. 일단 충전소를 확충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국민들이 좀 더 가까운 데에서 편리하게 이게 좀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기존에와는 다른 다양한 접근 방식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좀 더 근접한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자는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4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단상 정리 후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무공해차 보급 정책 방향에 대해 환경부 손산기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정리하여 질의응답을 시간에 발표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전기 수소차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손삼기입니다. 금년도 무공해차 보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수송 부분은 국내 온실가스의 14% 정도, 또 미세먼지 배출량으로는 총 13.8%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주요 핵심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제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현 정부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을 했고 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등을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공해차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그 핵심 플레이어는 저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제 차량을 사용하시는 국민들이 되겠고요. 그 국민들이 차를 사용하실 수 있게 우수한 전기차를 만드는 제작사들,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충전 사업자, 그리고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 그리고 이러한 보급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부가 핵심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소차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는 2.1% 정도, 19년 기준 2.1%가 되겠고요. 20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국내 신차 판매가 191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74%가 전기 수소차입니다. 전기차가 한 2.44% 정도 됐고요. 수소차가 0.3%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비율을, 신차 중의 비율을 2022년도에는 10.8%까지, 25년도에는 18.9%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그린뉴딜 목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20년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보급을 한 실적이 되겠고요. 21년도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그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는 총 12만 대, 보시면, 표에 보시면 승용이 가장 많고 화물과 이륜차가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더불어 수소차는 수소 승용차가 15,000대, 그리고 버스 180대 등 총 13만 6천 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있었던 세제 감면이 2년 연장이 되어서 22년까지 전기차는 최대 390만 원의 개소세와 교육세 할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수소차는 520만 원까지 그 감면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에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크게 네 가지 분야, 보급 기반, 인프라, 보조금, 신산업 측면에서 이행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보급 기반과 관련해서 자동차를 제작 판매하는 국내 제작사와 해외 수입사들이 전기 수소차를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3년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으로 조공해차의 범위를 좀 축소해 나가고 제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22년도 실적부터는 미달성 시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초과 실적을 이월하거나 거래하는 방안 등을 지난해 대기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래차 차종을 확대해 나가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행거리, 충전속도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부분이 먼저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 임차하도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로 바꿔야 되고 그중에 전기 수소차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이륜차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행거리가 길고 국민들 생활권에서 국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차량부터 먼저 전기 수소차로 좀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택시는 특히나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 차고지에 충전 인프라를 지원해서 택시가 본격적으로 전기택시가 본격화되는 그런 원년으로 올해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통학 차량 그리고 주거지에서 흔히 보시는 택배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등도 적극적으로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25년까지 4.5만 기로 늘려 나가고 완속 충전기는 50만 기까지. 특히나 지금 저희가 주거지 충전 여건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중에 하나였는데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콘센트형 충전소, 가로등형 충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적재적소에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수소 충전소도 25년까지 최대 450개소까지 늘려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불편을 최대한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체계 개편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가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택시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고요. 앞으로 차종별 양산 시기를 고려해서 전기 수소차가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까지 구매를 하되 지원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친환경 무공해 차를 내 차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중화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해 환경부 송섭섭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거 맞아? 맞지? 봐봐, 화면. 요거 앞뒤 전환하시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에서 전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석섭 사무관입니다. 금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 실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년 대비 29% 정도 이제 실적이 증가가 됐고요. 차종별로 보면은 이제 화물하고 이제 버스 이제 승합의 물량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요가 조금 저조해서 19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조금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급 실적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전기차 보급 예산입니다. 요게 19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3개년간 전기차 보급 예산 현황인데요. 올해는 이제 보급 물량이 대폭 늘어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예산만으로 이제 1조 원 시대를 이제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전년도보다도 이제 물량이나 예산 규모 면에서 이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올해 이제 보조금 체계 개선 배경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체계 개선 배경은 이제 전기차 이용 고객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언론에서 이제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환노위 이제 작년 예산 부대 심사에서 보조금 체계 개선을 이제 개선을 하라는 이제 그런 그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요청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작년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 환경이 변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선 방향입니다. 크게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 뭐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행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승용 차종 이제 보조금 개선입니다. 먼저 이제 전비 보조금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년 같은 경우에는 전비하고 주행거리 비중이 이제 50% 이제 각각 50%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효율성을, 전기차 효율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전비 비중을 이제 조금 더 60%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그 대상 기업에 대한 차량 이행 보조금을 20년에는 제도 대상인 경우에만 이제 20만 원을 이제 그 혜택을 부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 대상인 기업에 20만 원을 부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달성 실적에 따라서 3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설계를 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20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그 이행 실적하고, 그리고 이제 19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실적이 이제 19년 실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크레딧을 50% 인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달성률을 이제 그 산정을 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150% 달성한 경우에 최대 30만 원까지 이행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 보조금 이제 부분인데요. 전기차가 그 아무래도 동절기 이제 그 성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온 대비 저온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이제 비율을 조기에 달성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상온 일회 충전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0km 미만, 300에서 400km 미만, 400km 이상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일정 그 저온 그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상온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달성을 했을 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제도 반영을 했고요.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이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 그 이제 국비 지원액에서 200만 원을 이제 순수하게 다 추가를 해서 최대 그 800만 원을 받는 차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니로가 이제 올해 800만 원을 받는 차종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아서 10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보다 4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니로를 이제 전기 택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음은 차량 가격에 따른 이제 보조금 차등 지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이 그 일부 이제 소득 있는 계층에 이제 집중이 된다는 소득 역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는 뭐 중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전부 다 이제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을 해서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보조금 정책 취지하고 그 이제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을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은 이제 그 MSRP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가격 구간별 지원 비율을 차등화를 하게 되고요.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 전기차를 구매를 했을 때 개소세하고 교육세 혜택이 최대 390만 원까지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이제 그 감면액을 포함한 수치다. 뭐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업체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뭐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뭐 여기 뭐 현대 코나부터 기아 니로 뭐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이런 모델이 보조금을 이제 100%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50%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9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행정예고가 이제 한 번 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주시면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산정 기준은 작년 대비 달라진 부분이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 버스하고 화물하고 보조금 체계 개선안입니다. 먼저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기 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단가를 20년 1억 원에서 이제 8천만 원으로 인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제도 취지하고 그리고 내연 기관차와의 이제 가격 형평성 유지라는 그런 원칙에 맞춰서 대형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이제 최소 자부담금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자부담금은 1억 원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3억 원짜리 그 전기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국비, 지방비, 저상버스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이제 10만 원만 부담을 하면 이제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일 금액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최소 자부담금이 이제 1억 원이 설정이 되면서 이제 보조금은 2억 원 수준을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파트입니다. 먼저 화물차는 이제 보급 물량을 작년 1.3만 대에서 올해 2.5만 대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이제 물량을 늘렸고요. 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200만 원 정도 국비를 내렸습니다. 다만 초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이제 군이 이제 물량을 전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형 화물차하고 이제 그 실제 구매 가격이 작년에 작아지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초소형 화물차는 보조금을 조금 더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초소형에 대해서는 이제 600만 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수 차량은 거기에 이제 그 냉동 탑차인데 냉동 탑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이제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이제 국비 2,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보조금 체계 개선안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조금 산정 그 방식인데요. 기준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연비하고 주행거리 보조금이 이제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8천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주행거리 보조금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작년하고 뭐 산식은 똑같습니다.
예, 다음은 전기 이륜자 보조금 체계 개선안입니다. 이륜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 단가를 이제 요거는 이제 국비 지방비 합친 금액이고요. 작년에 210만 원에서 이제 올해는 15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도 전기 버스하고 동일하게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은 50% 그리고 대형하고 이제 기타형 같은 경우에는 40%의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단체 구매를 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그 행위가 있어서 올해는 단체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실제 구매자들의 이제 확약서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을 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 의무운행 기간이 2년인데 실제 뭐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실제 이제 그 이용자들의 안전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품의 무상 AS 기간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 차량 이륜 뭐 제작사나 판매사가 혹시 뭐 이렇게 뭐 기업의 문제로 인해서 AS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AS를 확약하는 보험 증권을 제출을 의무화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 지원 신청서를 보완 기한은 지금은 이제 별도의 기한 설정이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량을 선점해 놓고 이제 서류는 보완이 늦어져서 집행 자체도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차는 7일, 2차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를 하고요. 요 기간 내에 보완이 안 되면 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든지 대기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 산식이 경영 같은 경우에는 연비하고 현재 배터리 용량하고 등판 능력 세 가지를 보는데 등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량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등판 능력만을 높여서 보조금을 이제 많이 받아가는 그런 이제 그 행태가 일부 나타나서 경영 등판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영을 기준으로 해서 1.2배로 그러니까 120%로 제한을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인데요. 이 파트는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서 올해 조금 제도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자체 담당자 분께서 조금 집중해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 차종별 별도 물량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의 50%는 개인 물량으로, 그리고 40%는 법인 기관 물량으로, 10%는 우선순위 물량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0%였는데 올해는 뭐 여러 지자체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비율은 조금 이제 10%로 낮추는 걸로 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별도 구분 집행을 하고 4분기부터 통합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거를 올해는 3분기 또는 최초 공고 후,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에서 2월이나 3월 정도에 보통 공고가 많이 나가는데 최초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통합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도 반영을 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신설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우선순위 물량은 똑같이 이제 승용하고 똑같이 10%로 물량이 조정이 되게 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물량의 10%는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우선순위 물량은 조금 이제 설명을 미리 드렸었는데요. 집행 기준에 있어서 대상은 소상공인이 추가가 됐고 물량은 이제 10% 조금 그러니까 20%에서 10%로 이제 물량을 조금 줄여서 이제 좀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용 시한은 방금 말씀드린 3분기 또는 최초 공고 6개월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기간이 뭐 지나게 되면은 이제 기존 물량하고 통합해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승용차 지방비 차등 지원 항목인데요. 기존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성능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원이 됐었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액의 금액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비도 이제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밑에 차등 지원은 해당 차량의 그 국비 지원액 나누기 국비 보조금 최대 지원액 그러니까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별 지원 단가를 곱해서 이제 지방비 지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800만 원 국비 800만 원을 받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서울시 지방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국비가 350만 원을 받는 차종이라고 그러면 지방비도 그 해당 비율에 해당 그 800만 원에 대한 비율만큼의 비율이 적용이 된 175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다음은 지자체 그 거주 요건 일원화 부분입니다. 요 항목은 재작년에 그 지자체 그 이제 보조금 전기차 부정 수급 행위로 인해서 작년에 도입이 됐던 항목인데요. 일단 지자체 공고 시에 지자체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포함을 하도록 작년에 그 제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거주 요건을 이제 과도하게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구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서 최대 3개월 내로 거주 요건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이제 보급 사업 공고라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데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수기로 뭐 홈페이지 게재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수기로 진행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제 내용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거기서 이제 정보를 찾으시는데 일부 지자체에 그런 조금 이제 그 문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뭐 사업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고요. 다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환경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제 수기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조금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올해 이제 보조금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지자체 이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을 한 10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는지 요거를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자체 거주 요건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 물량은 3번, 4번에 대해서 그 각각 구분하고 있는 별도 배정 물량을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침이 이제 그 오늘 보급 정책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1월 중에 이제 1월 말까지는 지자체로 이제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보 후 1개월 이내는 이제 그 올해 보급 사업 공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소 자부담인데요. 그러니까 최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뭐 2차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그 구매자의 뭐 확인 뭐 이렇게 서명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자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서류를 제출받았는지 그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1차 7일 그리고 2차 5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그 기한을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 그 서류 보완 기한을 잘 이제 명시를 하셨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구매 대상에 이제 소상공인이 새로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구매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이 됐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보조금은 그 이제 모델별로 별도로 200만 원 그 이제 국비 지원액 최대 한도를 넘어서도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택시 추가 보조금 지원을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륜차 이제 단체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본인 그러니까 구매자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실제 뭐 확인서라든지 그런 게 들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전기차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0년도에 비해 보조금 체계에 많은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잠깐만. 질의응답은 화면 하단과 채팅창에 표시되는 전자우편으로 잠깐만. 민지. 실시간 정리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이거 답변 드릴 깨졌어.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2021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환경부 송태곤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설명드릴 환경부 대기미래 전략과의 송태곤 사무관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보급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그 급속 충전 시설을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급속 충전기 운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접수하고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사업 예산은 급속 충전 시설은 645억 원이고요. 완속 충전 시설은 240억 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현재 구축 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고요. 급속 충전 시설은 9,805기, 완속 충전 시설은 54,383기가 구축이 돼서 현재 총 64,188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분포는 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급속 충전 시설 설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 시설은 먼저 접근성과 충전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충전 시설을 배치한다는 원칙 하에 64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속 충전기 1,500기와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3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방법은 설치 부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부지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인허가와 같은 행정사항을 마무리한 후 충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요 이 사업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간에는 저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차량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같은 곳을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복합 충전 시설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 충전 시설의 배치는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 시설의 위치와 이용량, 횟수, 시간 이런 이용 현황과 함께 전기차 등록 위치와 그 등록 위치로부터 인근 건축물, 지리 정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급속 충전 시설 신설이 필요한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설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주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그 빠른 이동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주유소, LPG 충전소를 복합 충전 시설로 전환을 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차와 그 전기차, 수소차의 충전 편의를 함께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완속 충전 시설 보조 사업 계획입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 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사업 예산은 예년과 같이 240억 원이고 예산 기준으로 8,000기의 물량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절차는 설치 희망자가 그 사업 수행 기간, 그러니까 충전 사업자를 통해서 그 보조금 지급을 신청을 하면 사업 수행 기간이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설치가 잘 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보조금 관련 지침에서 주요 바뀌는 내용은 보조금 지원 단가와 수량이 조정이 되고 사업 수행 기간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보다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 운영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그 콘센트형과 가로등형과 같은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좀 맞춤형 충전시설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원 단가와 수량이 조정되는 걸 설명을 드리면 20년도 사업까지는 지원 단가는 주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그 충전기 설치 신청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분포가 되었는데 21년 사업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지원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과금형 콘센트에도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를 낮춰서 이 설치 수익에 집중하는 구조보다는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 수량은 기존에는 그 8,000기를 설치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완속 충전기에 6,000기 그리고 과금형 콘센트에 24,000기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그 물량은 실제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이 상반기에 신청되는 수요에 따라서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그간에는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전기차가 등록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1년의 그 설치 수량 산정 기준은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데 설치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전기차 수량의 전기차 차량 대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을 지원을 합니다. 그 외에 상시형 전기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주차면 수의 2% 정도를 최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된 최대 수량에서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충전 시설 수를 제외한 만큼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상 그 전기 신사업자, 전기 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 운영, 유지 보수가 가능했습니다. 21년부터는 사업 운영 현황을 반영을 해서 신용 등급이랑 조직, 인력, 그리고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OCA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을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그 동일한 기기라도 여러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기간 조직 인력은 기존에는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AS 부문과 같이 이런 각 세 부문에 대해서 한 명 이상씩만 보유하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그냥 구축하기만 하면 가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에 그 사업 수행 기간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AS 부문에도 5개 권역으로 전국을 나눠서 권역당 그 충전 시설 300기당 1명 이상씩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 부문에서도 최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 운영하는 충전기 수가 1,500기 이상이 될 때마다 1명씩 더 추가로 배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운영 관리 체계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 위치와 충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상태 정보만 공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전력량과 그러니까 충전량과 사용 요금, 그리고 사용 횟수, 시간과 같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 희망자는 보조금을 받아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충전기는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철거하면 보조금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고장 신고에 대해서 접수하고 콜센터 운영을 하도록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지보수 그 보조금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유지보수 의무를 10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차년도 보조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수행 기간은 누구든지 해당 충전 시설을 확인하고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한 위치와 상태 정보는 안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형과 가로등형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다 더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의 그 전기차 주차면을 할애하지 않아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그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와 같은 이런 주차면이 부족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도 충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의 정책 방향인데요. 그 작년 10월에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친환경 자동차법상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비율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 신축 건물은 현재는 주차면의 약 0.5% 정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2년부터는 5% 설치를 하도록 강화를 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22년부터 2%에 해당하는 주차면에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 중에 공공 건물은 22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25년에 걸쳐서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주차면이 부족하거나 충전기 설치 여건이 열악할 수 있음을 감안을 해서 충전기 종류는 콘센트까지 포함되도록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콘센트에 지원되는 물량도 더 확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화되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곳과 그 의무 설치 수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이 완료가 돼서 시행이 되기 전까지 먼저 투자를 해서 충전기를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의응답은 화면 하단과 채팅창에 표시되는 전자우편으로 실시간 정리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2021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처리 지침에 대하여 환경부 이준규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미래 전략과 수소 TF팀에서 수소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규 사무관입니다. 제가 21년 무공해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보급사유 개요, 수소충전소 구축, 보조금 지침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유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1년 사업 예산은 총 4,415억 5,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 수소차 부분이 승용 15,000대에 대해서 3,375억 원,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108대 27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신규로 수소트럭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5대에 대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차 부분이 3,655억이 되겠고요. 수소충전소는 일반 충전소 신설과 증설에 34기에서 2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충전소 신설 21기, 그리고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 지원비 등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수소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요. 수소충전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지자체 사업인데요. 올해 지자체 사업은 총 27기인데요. 일반이 22기, 특수가 5곳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에 보시면은 서울과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입니다. 수소차 부분은 크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차종이 있는데요. 수소승용과 수소버스, 수소트럭 신규가 있는데, 수소승용은 저희가 정액보조로, 수소차는 모두 정액보조가 되겠고요. 국비가 대당 수소승용이 2,250만 원이 되겠고, 수소버스는 1.5억 원, 수소트럭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부분입니다. 수소충전소는 크게 일반과 특수충전소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일반이 30억이고 특수가 60억입니다. 근데 충전소는 그 국비가 50%, 특수충전소는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수소차를 2014년에 6대를 시작으로 보급을 시작했는데요. 18년 이후에 급격히 보급이 증가되면서 세계 최초로 20년도에는 10,000대를 돌파하여 현재 20년 기준으로 1,945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수소차 보급과 함께 수소충전소도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0년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71기가 구축이 되었고요. 경남 쪽에 울산, 경남, 부산 이쪽에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는 서울 4기, 인천 3기, 경기 10곳, 이렇게 17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인데요. 저희가 올해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수소충전소 구축을 좀 가속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소충전소를 누적 기준으로 110기 이상을 구축하고, 올해 말 하반기까지는 누적 180기 이상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급에 대한 저희가 추진 방향은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을 우선 구축하고, 광역시, 고속도로, 주요 도시 등으로 확산하는 전국적 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구축 계획인데요. 저희가 22년까지 누적 310기를 구축하고, 30년에는 660기, 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서 수소차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충전 편의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좀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수소충전소 구축을 올해 본격화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9기였는데 올해 21년에는 21기로 늘려서 22년에는 누적 60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21년도 특수 수소충전소를 민간 보조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1년 단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편성된 증설 사업인데요. 서울 등 도심 내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기존 수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 7기, 민간 1기를 배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증설 1기당 7.5억 원을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게 수소 충전소 확충이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범부처 수소 충전소 TF를 통해서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충전소 구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과 현장 점검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수소 연료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국 공유진의 임대료 감면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 개선 및 심사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 부분으로는 수소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환경부로 상향할 예정이며, 우수한 사업성 등을 갖춘 메가스테이션, 수도교통 복합기지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침 주요 내용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신청 절차인데요. 보급 사업을 이제 지방자치대가 공고를 하면 구매하고자 하시는 구매자분이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구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대가 구매 지원 대상자를 선정 통보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2개월 이내로 차량을 출고 등록, 그리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게 10살 이내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인데요. 올해는 민간사업이 27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개 모집을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수소충전소 충전설비 등 설치 가능한 부지가 필요하겠고요. 그 설치 부지 소유권 또는 부지 사용 확약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제한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수소 안전 등 우려에 대한 지역 주민 민원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적정성 평가 항목인데요. 제한업체의 일반 현황, 경영상태라든지 재무 현황 등 일반 현황을 평가하며 충전소 구성 적적성, 그리고 충전소 운영의 적적성, 이런 부분도 함께 평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올해 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인데 수소 충전소 연료 구입비를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수소 공급 안정화 시점까지 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 사업자에게 국비로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된 게 14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 사업 계획은 전년도 운영 적자가 발생한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연료 구입비 지원액은 지원 단가로 산정하고 충전량이 적어 지원액이 7천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천만 원 지원. 그리고 총 적자액의 80%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그 산정 프로세스인데요. 요거는 뭐 표로 그림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좀 뭐 복잡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예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구입비 차액 지원의 지원 단가를 킬로당 2,800원 산정했을 때 크게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 A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한 3억이 되겠고, B 충전소, 아무튼 이 네 개 충전소가 다 적자가 발생하는 충전소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 최종 지원액을 선정할 때 연료 구입 지원액과 적자의 80% 이하인지, 또 7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최종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A 충전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연료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키로당 2,800원을 해주면 1억 6,8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적자액이 80%이기 때문에, 80%는 2억 4천이기 때문에 적자의 80% 이내로 연료 구입 지원액이 이하이기 때문에 최종 지원액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고, B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 구입 지원액이 1억 6,800만 원인데 저희가 적자액의 80% 이하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자액의 80%인 1억 6천만 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추진 절차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료 구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회 홈페이지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자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요.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적격 대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환경자동차협회를 통해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무공해차 보급정책 방향 및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화면 하단과 채팅창에 표시되는 전자우편으로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약 15분간 휴식 후 설명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회를 재개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질의응답을 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보급 설명회에 대해서 손삼기 과장님께서 간략히 총평하신 후 각 부문별로 담당자분께서 질의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충전기, 수소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차량별 보조금 단가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도자료에 보시면, 현재 뒤에 표로 해서 전기 승용, 전기 버스, 전기 이륜 화물 이렇게 해서 각 모델별로 보조금 액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비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보조금인데, 만약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특히나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를 변경하게 되면 보조금도 따라서 같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공고를 하면서 지자체별 지원금을 조금 변경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해 드린 것은 작년 기준, 그리고 지금까지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는 데들은 작년 것 대비해서 수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자체 공고 과정에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조정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서 기본적인 규모를 좀 예측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도자료에다가 첨부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사무관들이 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과로 문의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예,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질의사항을 주셨고요. 첫 번째 질의사항은, 여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렌터카 회사에서 3분기 이후에 이제 보조금 물량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이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이제 구매를 못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렌터카와 개인의 보조금 물량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사항이신데요. 아까 발표를 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법인의 물량을 별도로 이제 40%를 배정을 해서 구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도 이제 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40% 물량을 별도로 배정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할 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분되는 50% 물량하고,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구매자 이런 분들은 이제 우선 구매 물량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10% 물량을 별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인은 60%, 이제 법인하고 기관은 40% 물량으로 해서 별도 집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지역별, 법인별 이제 구매 대수 제한으로 인해서 수요 맞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요청사항이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면서 이제 법인 구매 대수를 별도로 이제 명확한 몇 대 이렇게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집행 공고를 하면서 어떤 업체는 5대, 어떤 업체는 10대, 어떤 업체는 또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또 제한을 안 두는 이제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요거는 아까 1번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 물량을 이제 별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륜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아마 서울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지자체 모집 공고가 나면서 이제 서버에 신청 수요가 이제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조금 부하가 걸려서 실제로 이제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륜차를 구매를 못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이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해서 이 서버를 증설을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바로 보완은 조금 보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제 서버를 증설을 해서 신청하는데 과부하로 인해서 이제 서버 이렇게 다운이 돼서 이제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런 문제점은 이제 해소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아마 지자체에서 질의를 이제 주신 사항 같은데요. 이제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서 이제 의무운행 기간이 이제 전기차는 2년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2년 내로 설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2년 내에 이제 다른 시도로 그렇게 양도를 진행할 경우에 지방비 환수 조건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문의를 주셨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년 동안의 의무운행 기간을 이제 서울시에서 지켜야 하고요. 서울시가 아닌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국비는 환수가 안 되고 해당 지방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모집 공고문에 명시를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환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사례를 준용을 해서 공고 조건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이륜차 기종별 보조 금액을 언제쯤 안내 받으실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보급 정책 설명회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그러니까 1월까지는 이제 해당 기종별 이륜차를 포함을 해서 승용차, 버스 이런 해당 차종별 모델별 이제 보조금 지원액을 이걸 저희가 지자체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홈페이지 이제 게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년 작년에 전기버스 이제 보조금 예산이 올해로 2월이 된 경우에 개정되는 이제 규정을 적용을 받느냐, 그러니까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의사항이신데요. 요거는 이제 작년 보급정책 설명회 때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작년도에 공고가 났던 거, 그거는 이제 작년도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작년 지침을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산만 2월이 되고 올해 지자체 공고가 나서 이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 보조금 지침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자체별 공고 일정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침 통보 후에 왜 1개월 이내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월에 보조금 지침을 확정을 해서 1월 말에 이제 지자체로 보통 통보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 공고가 나는 거는 이제 지자체별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 이제 지방비 확보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대부분 이제 2월 달에 집행을 하시는데, 지방비 확보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최대한 2월 달에 집행을 하시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집행 주기는 조금 더 이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1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목적은 이게
이제 보급 사업, 전기차 보급 사업 자체가 이제 해마다 물량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이 잘 돼야 이제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내에는 집행을 해서 그런 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저희가 한 달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은 이제 그 에너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하고 주행거리 보조금하고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하고 주행거리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이고요. 이행 보조금은 50만 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이제 최대 50만 원. 이렇게 각각 네 보조금 항목이 합쳐져서 이제 최대 8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이 요 네 가지 보조금 항목에 따른 산식에 따라서 그 산출된 국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의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이 콘센트형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배분이 되다 보니까 이 콘센트형의 물량을 이 공급이 감당할 수 있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소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 설치 수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설치를 지원을 해주는지 질문이 있었고, 뭐 그 외 요금 관련한 질문,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급속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질문이 많지 않아서 완속 충전기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콘센트형에 대한 그 질문과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콘센트형에 특히 좀 집중을 하고 또 가로등형 같은 경우에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를 일반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세요. 근데 이 기존에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나 뭐 주택가나 이런 주차면이 부족한 곳은 충전 인프라가 이 구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전기차 보급에 다소 전기차 구매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 충전기 구축 정책이 그 방향이 여기에 이제 사업 내용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뭐 전기차가 전체 오히려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그 대부분의 주차 공간에 완속 충전기가 설치가 되고 충전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콘센트형을 보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목소리의 크기가 내연기관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또 그런 분들이 이 전기차의 주차면을 할당을 해주면서 다소 피해를 보고 또 그걸 감내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에 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전기차가 일정 시장 이상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이 콘센트형을 어떻게 보면 좀 완충 구간을 담당하는 충전 인프라로 보급을 한다. 일단 이런 저희 정책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먼저 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콘센트형이 과연 잘 보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형과 완속 충전기로 구분되는 이 설치 수량의 어떤 추이를 보고 하반기 설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지원 물량보다 신청 수량이 만약에 다소 저조하다면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그걸 반영해서 조정해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 추경 편성으로 충전기 이 예산을 더 확대해서 많이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신청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추경 편성 여부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설치 지원 수량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발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전기차가 등록된 곳에 먼저 지원하고 그 차량 등록 대수의 절반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면 그 완속 충전기를 매일 계속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신다는 그런 좀 충전 패턴이 대다수라고 저희가 조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차량 대수의 절반 정도를 완속 충전기로 보급을 하면 이틀에 한 번씩 각 차와 번갈아서 하나의 충전기를 공유를 하는 형태다. 그래서 적정 숫자를 그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등록되지 않은 곳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차 등록된 곳을 지원하고 수량이 남는다면 그 부분은 전기차 등록되지 않은 곳에다가 지원을 할 거고 이제 2%로 잡은 것은 저희가 그 2022년, 25년 이렇게 좀 멀리 봤을 때 전기차가 전체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대비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것인가 그런 어떤 추이를 예상을 해서 2%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되겠지만 이 친환경 자동차법상 그 의무 비율도 그래서 저희가 2%, 5% 이런 수치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로 이제 요금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는데 요금은 실질적으로 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한전의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전요금은 전기요금을 그대로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분들께 충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충전 사업자 저희 환경부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자들은 다시 한전에다가 전기요금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기요금이 계속 좀 인상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충전요금도 같이 변화되다 보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앞으로 얼마가 될 거냐 몇 년도까지 몇백 원이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추후에 이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보고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신청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저희가 지침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돼서 공고가 되면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준비하셔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충전 인프라 보조 사업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주십시오. 그 수소차 충전소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 그 실시간 채팅 창도 좀 보고 있는데요. 계속 그 몇 차례 질문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기 승용차에서 왜 하필 6천만 원 기준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대중적인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수준의 그 고성능 차를 개발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하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현재 가격 구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기본적으로 5에서 6천만 원, 8천에서 9천만 원 이 정도 선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행사를 매년 하반기 때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서도 그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전기차 가격이 어느 정도냐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거기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전기차 가격 수준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 원이라고 잡은 이유는 외국 사례를 보고 6천만 원을 잡았고 그 6천만 원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면 대강 5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와 좀 맞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잡았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 그 행정예고가 들어가기 전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 업체들 중에서는 보조금 6천만 원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주장한 업체도 있었고 너무 높다라고 주장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천만 원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어제부터 이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을 일부 좀 변경해서 재행정예고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가격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독일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서 공장 도가나 그 수입 면장가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소세와 교육세, 관세 이 정도를 포함한 가격을 기본 가격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그 기본 가격을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 판매, 수입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게 모델별로 기본 가격을 제출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어제까지 그 행정예고를 했었는데 행정예고 기간 중에 업계로부터 우리가 설정한 기본 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그 대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의들이 일부 있었고요. 실제 그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그 구매할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과 저희들이 기준선으로 정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들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자동차 수입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권장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뭐 공식적인 건의들이 있어서 그 부득이하게 기본 가격을 권장 소비자가로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재행정예고를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및 수소차 충전소 보조금 질의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제주도 계획이 없는가요? 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올해 제가 전국적인 수소충전소 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배치 계획 속에 제주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제주도에서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 지자체 사업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현재 제주도에서 구축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기 이전에 제주도에도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응답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1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마치며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과 환경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